불법 유출된 불교 문화재를 수집해 20년 이상 숨겨온 전직 사립박물관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판 결과에 불교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해체 보수가 이뤄진 지 20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지만 부실복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정기총회를 갖고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 강화와 역량 개발을 통해 일대 도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학 불교 동아리의 효시인 서울대 총불교학생회가 학업 스트레스 해소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힐링불교로 캠퍼스 포교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대 조사들의 법맥을 잇는 베트남 출신 영화 스님이 한국을 찾아 연불과 좌선을 통해 불자들과 집중 수행 법석에 나섭니다. BBS 뉴스의 연중기획 보도 불자 열전. 오늘은 최훈동 한별정신건강병원 원장을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성보문화재 도난이나 불법 유통이 끊이지 않으면서 문화재의 제자리 찾기는 여전히 불교계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 유출된 불교 문화재들을 수집해 20년 이상 숨겨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립박물관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잃어버린 문화재를 한꺼번에 되찾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조윤정 기자입니다. 비닐에 쌓인 채 테이프로 허술하게 감겨진 불상들이 방 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1993년부터 20년 넘게 사립박물관을 운영했던 권모 씨 소유의 한 무허가 주택입니다. 권 씨는 이 같은 무허가 주택과 창고에 불교문화재 39점을 숨겨놓은 혐의로 2년 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불상들은 그 완주 위봉사, 그다음에 대둔사, 팔성사 등 이런 곳에서 사찰에서 직접적으로 예경의 대상으로 모셔지던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는 조선 중기부터 이제 후기에 거의 다 제작이 되었었고요. 국가지정 문화재로도 지정이 가능한 그 정도 가치 있는 소중한 성보입니다. 게다가 권 씨는 지난 2016년에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창고에 불교 미술품 16점과 지석 315점을 수집해 몰래 보관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 아닌 권 씨에게 지난해 1심에서 내려진 형은 징역 1년 6개월과 3년의 집행유예. 이와 함께 법원은 권 씨가 은닉한 문화재를 몰수해달라는 검찰의 요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몰수 선고를 위해서는 은닉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해당 문화재를 순수한 의도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증명돼야 하지만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 해당 문화재들은 사찰로 돌아가지 못한 채 서울 불교중앙박물관 내 수장고에 임시 보관돼 있습니다. 문화재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도난당한 문화재 수가 12,000여 점에 이르지만 회수율은 고작 7%에 불과합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행 중인 문화재 암거래 시장 때문인데 대부분 은밀히 거래가 이뤄져 적발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은닉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화재 도난은 빈번해질 수밖에 없고 환수 또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때문에 문화재 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선 불교 문화재가 종교를 넘어 국가 전체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동시에 도난 문화재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도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작으면 6시간, 많으면 8시간을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예배했던 부처님을 하루아침에 납치를 당한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부처님은 부처님 모셔질 자리에 탁자에 계시면서 예배를 받아야지 짐짝처럼 이렇게 모셔지는 거는 이거는 부당하다. 그러니까 원위치로 돌려주십시오 하고 탄원이라도 해야 됩니다. 권 씨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은 다음 달 26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소중한 성보 문화재들이 본래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부실복원 논란 속에서 해체 보수가 이뤄진 지 20년 만에 전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화재청은 우리만의 독자 기술로 백제시대 조성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살렸다는 자체 평가를 내놔
원형과 다르고 일관성 없이 복원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맞섰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 1915년 붕괴된 부위에 콘크리트를 부은 일제의 만행으로 지난 99년부터 20여 년에 이르는 해체 복원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일제의 상흔을 털어내고 백제 불교가 얼마나 찬란했는지를 보여주듯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미륵사지 석탑은 고대 이 목탑 양식에서 석탑으로 이제 변화되는 그 시원적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랄지 그 내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희가 그 분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최근 감사원은 석탑을 잡아주는 내부 적심은 일관성이 없고 설계 도서도 없이 복원했다며 복원된 석탑의 구조 안전성을 검증하라고 밝혀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석탑은 우려와는 달리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립 과정부터 조립 후까지 이 변이계측 모니터링 결과로는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석탑의 안정성은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일 문화재로는 최장기간의 복원을 통해 얻어낸 우리만의 독자적인 석조 문화재 수리 기술로 원형에 가깝게 재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술들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캄보디아 국빈 방문 당시 눈길을 끌었던 앙코르와트 복원 현장 등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들의 성보 보존 현장에 투입돼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과 전북 익산시는 미륵사지 복원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과 미륵사지 복원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단계적으로 미륵사지 복원 정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찬란한 문화재를 만들어낸 당사자, 불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입니다. 문화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미래로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문화재청과 익산시가 백제 불교의 완전한 복원과 재현을 원한다면 불교계를 현장으로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함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6천여 비구니 스님들의 소통 창구로서 위상 강화와 역량 개발에 한층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창립 50주년을 원만히 치르고 12년 만에 11명의 명사를 배출한 전국 비구니회가 정기총회를 열어 도약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홍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지난해 50주년 행사를 여법하게 마무리하면서 6천여 비구니 스님들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최근에는 비구니 스님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명사법계 품서식을 통해 비구니 최고법계인 명사법계 비구니 스님 11명을 12년 만에 배출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12차 정기 총회를 통해 이러한 최근의 성과를 돌아봤습니다. 이어 작년도 회계를 결산한 뒤 올해 12억 2,8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수개법회, 사찰 음식 행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비구니회는 교계, 내 비구니 스님들 위상과 사회적으로도 뒤지지 않는 역량을 개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 12일에 선출된 전국 비구니회 회장 육문스님 체제 11대 집행부는 올해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습니다. 육문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3년 전 새롭게 출발한 11대 전국 비구니회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미흡했던 점은 너그럽게 봐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섭수해 주시기 바라면 고맙겠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2016년 제명됐던 비구니 스님들의 복권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우리가 또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만 용서를 할 줄도 아는 것도 우리가 참 좋은 일이니까 이분들 이번에 해제합니다. 이와 함께 수석부회장 이련 스님은 전국 비구니회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 지정을 광범위하게 늘려야 한다고 제안해 다수 회원 스님들의 지지로 관련 안건이 결의됐습니다.
20명 내지 30명이 상주하는 선원에는 강원이나 선원에는 운영위원이 반드시 한 분이 지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운영위원은 반드시 총회에서 통과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2대 전국 비구니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중진 스님들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하마평 등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5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지난해 사업 결산안과 주요 사업 계획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해외 구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네팔 지진 피해 복구 활동을 점검하고 신규 시설 지원 문제 등도 논의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앞으로 더 큰 일을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논의의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학 불교 동아리의 효시격인 서울대 총불교 학생회가 캠퍼스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참선 명상과 치유 상담으로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주며 이른바 힐링 불교로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캠퍼스 불교 문화를 조명하는 기획 리포트 세 번째 순서, 서울대 총불교 학생회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박세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 총불교학생회의 새학기 개강법회. 새 지도법사 운성 스님과 학생 회원들이 마주보고 삼배를 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약간의 긴장감은 이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스님의 법문도 기지개를 켜보자는 제안으로 가볍게 시작됩니다.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는다는 스님의 말에 학생들은 천천히 호흡하며 잠시나마 학업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을 날려보냅니다. 스님이 수행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자신의 일화를 들려주며 이야기를 이어나가자 학생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스님이 불교를 그런 식으로 다시 새로운 불교를 만난 것처럼 이 공기가 여기 있었구나. 여기 부처님 법이 늘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하고 이렇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나이였어요. 빙 둘러앉아 각자 가진 불교의 인연을 소개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도 갖습니다. 하이 와노. 작년 2학기는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법회에 많이 참가하지 못했지만 참가하면서 스님 같이 얘기 나누고 차담하면서 많이 스트레스 풀고 해가지고 너무 좋았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할 때 사실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힘들었을 때 막 스님들이 쓰신 책들 이런 것도 많이 읽고 그랬어요. 저도. 웃음꽃이 피면서 동아리방 분위기가 밝아지자 스님은 직접 준비한 단주를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채워주고 관세음보살을 독송하며 기도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관세음보살. 서울대 총불교학생회는 이렇게 명상과 소통의 시간으로 꽉 채워진 동아리 프로그램을 올 봄학기부터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지도법사 스님은 내 안에 붓다꽃씨를 피우는 명상이란 제목을 붙인 수행지도로 학생들의 명상 실참을 도울 예정입니다. 또 불교문화 전시공연 관람과 멘토 만나기 등 동아리방 바깥에서 할 수 있는 활동도 마련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61주년인 서울대 총불교학생회는 대학생 불교 동아리의 효시로 한국불교 청년포교에 기여해왔습니다. 서울대 총불교학생회가 참선 명상과 치유 상담 등의 방법으로 변화를 모색하면서 침체된 캠퍼스 불교를 일으킬 주역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와 민주당 강창일 의원실은 오는 27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중고 도덕윤리교과서 불교 관련 서술 내용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김완수 이리 부송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 과정에서의 불교 관련 내용 분석과 적용 방향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은미 전주교대 강사와 신희정 창원중앙고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도덕교과서와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나타난 불교 서술체제 분석 결과에 대해 각각 발표합니다. 또 박영주 울산무거초등학교 교사와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김호기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섭니다. 이에 앞서 불교사회연구소는 연구진을 구성해 도덕윤리교과서 내용을 점검하고 불교계 여론을 수렴해 교과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필 원칙과 참고 자료를 관계기관과 출판사에 제공했습니다. 강화 연등국제선언이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진단하고 이를 예방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연등국제선언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제3기 청소년 마음챙김 자기주도 학습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참선과 108배 등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교육 강좌가 함께 마련되고 특히 게임 중독 진단, 음악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등이 병행됩니다. 강화도 연등국제선언은 성철 스님의 상좌인 원명 스님이 지난 1997년에 창건해 올해로 창건 22주년을 맞았고 인도 출신인 해달 스님이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중국 역대 조사들의 법맥을 잇고 있는 베트남 출신 영화 스님이 한국을 찾아 불자들과 만났습니다.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와 전남 곡성 성윤사에서 2주 일정으로 펼쳐지는 영화 스님의 집중 수행 법석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위항종 9대 조사인 선화 스님의 제자 영화 스님 초청 법회가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정통 선불교의 법맥을 이은 영화 스님이 한국 불자들에게 전한 수행법은 불칠과 선칠, 연불을 뜻하는 불칠과 좌선을 뜻하는 선칠로 수행자들이 보다 쉽게 선정에 들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저는 초심자고요. 이렇게 와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큰 스님을 이렇게 뵙고 배우는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불칠은 새벽 4시 능엄 신주를 포함한 아침 예불로 시작해 아미타경과 아미타찬, 아미탑을 연불로 이어집니다. 선칠은 새벽 3시부터 자정까지 1시간 좌선, 20분 포행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영화 스님은 모든 프로그램을 직접 지도하면서 참가자들을 수행의 길로 안내합니다. 극락세계를 가려면 남아미타불만 전수연불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영화 스님 집중 수행 법석은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일주일간, 이어 전남 곡성 성윤사에서 일주일간 잇따라 펼쳐집니다. The other way for them to get out of the wheel reincarnation is to go to the Pure Land, especially for old people, and that's reciting the Buddha's name. We hope to be able to help people get out and go to the Pure Land this lifetime. 행사를 공동 주최한 비로자나 국제선언 주지 자우 스님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선사들의 다양한 수행법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화 선사께서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혜가 많이 열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고 정말 정확한 길로 우리 불자들이. 영화 스님은 지난 2005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노산사와 위산사에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제자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 수행 2주간 매일 1시간 이상 진행되는 영화 스님과 대중들 간의 자유로운 직문 즉답도 공부에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가 운영하는 제가불자 교육과정 선제불교대학이 입학식을 갖고 올해 학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입학식에서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나길 바란다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희망을 갖고 학업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매주 1회 총 35강좌로 진행될 이번 학기에는 유근자 동국대 겸임교수와 화엄사 문화국장 무진 스님, 화엄사 교무국장 덕홍 스님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경북 영천 충효사 신도들이 제주에서 성지순례를 통해 신심을 다졌습니다. 충효사 회주 해공 스님과 200여 명의 신도들은 나흘 일정으로 관음사와 약천사 등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해공 스님은 봄을 맞아 신도들과 함께 제주를 찾았다며
불자들이 신행 생활도 중요하지만 지역과의 인연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매일 기도를 이어가며 제주 불교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고 특히 지역 농산물을 대량 구입해 농가 소득에도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 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들을 소개하는 순서죠. 오늘은 그 45번째 순서로 불교 명상과 정신치료를 융합한 심리치료 전문가 최훈동 한별정신건강병원 원장을 김봉래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웃 종교를 믿던 청년이 대학생 시절 수련대회에 참가한 인연으로 불자가 됩니다. 정신과 전문의로 불교와 정신치료를 융합한 심리치료 전문가로 일가를 이룬 최훈동 한별정신건강병원 원장의 이야기입니다. 고3 때 지리산 등반을 갔다가 화엄사에서 만난 스님 인연으로 불교의 심오함을 눈치채게 됐고 이후 대학 2학년 때 불교 학생의 여름 수련대회에서 수계하고 불자가 됐습니다. 어디다 절을 했느냐. 그래서 이런 뚱딴이 같은 질문이 있어요. 절을 시켜놓고. 그래서 내 대답이 스님은 어디다 절을 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스님이 빙그레 웃으시더만. 나 자신에게 절을 했노라. 그러니까 콱 하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고1 때 뭔가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자신처럼 마음이 아픈 이를 돕고 싶다는 마음에 진로를 법대에서 의대로 바꿔 이과를 선택했다는 최훈동 원장. 원하던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개원의로 나섰지만 의외의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운영되던 개인 병원을 더 키우려다 IMF로 부도 위기에 몰리며 인생 최대의 난관에 봉착한 겁니다. 국가가 전부 경제가 위기이기 때문에 병원이 경영이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투자는 많이 해놨는데. 예, 그래서 한 2, 3년 동안에 적자가 아주 눈덩이처럼 쌓여가지고 부도 위기까지 갔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순수하게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밟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최 원장을 살린 것은 절친들과 부처님 가르침. 십시일반 모아준 돈으로 부채를 갚고도 모자라 일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을 때 새로운 길이 보였습니다. 명상을 더 열심히 했고 초기불전 니까야의 말씀을 차츰 깊이 되새기게 됐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예, 마음이 아주 절박하고 쪼들릴 때는 외부 상황도 같이 쪼들렸는데 마음을 일단 모든 것을 그 집착을 체념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모든 것을 느긋하게 볼 수 있고 외부 현실도 개선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스스로 체험한 치유의 방법은 10수년간의 노력 끝에 불교와 접목한 심리치료로 체계화되고 성공적인 임상 성과를 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서울의대 외래교수와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로 후진을 양성하고 다음 달 8일부터는 불교방송 명상 컨퍼런스에서도 4주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치유를 받고 삶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가슴이 편안해지고 이런 것들을 모두 공통적으로 리포트를 합니다. 최 원장이 항상 새기고 있는 명구 하나는 쌍유따 니까야 첫머리의 부처님 말씀. 부처님을 닮은 대의왕을 꿈꾸는 최훈동 원장에게서 인생 역전의 멋진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전남경영자총협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남경총은 전남 순천 청암대 건강복지관에서 장영조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을 비롯한 외빈과 회원 80여 명이 참석해 2019년도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1,900여 명의 취업과 17,000건 이상의 취업활성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올해에도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청년 내일청 공제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전남경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한 기업체 대표에게 올해 전남 경영인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영남과 호남에 있는 가야 유적 7곳을 묶은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합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오른 유산 중 가야 고분군을 등재 신청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서해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문체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공청회를 엽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고전적이 모두 2만 9천여 종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재훈 한국고전번역원 원전정리실장은 한국고전총관 사업을 위한 관련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계종 36대 집행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100만 원력 결집 사업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노스님들을 위해 요양병원을 짓고 군 불자 양성을 위한 계룡대 영회법당을 추진합니다. 또 전 세계 불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부처님 성도지에 한국 사찰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한국 불교가 해야 할 일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100원씩, 한 달에 3,000원을 보시하는 100만 불자 결집을 통해 이 같은 종단 원력 불사가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23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